여러분, 사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막아낼 수 있죠. 지금부터 한 어르신이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근처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한옥집.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최말순 할머니 75세는 전주에서 손꼽히는 한약방 사장이었다. 40년 넘게 말순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동네 사람들의 병을 고쳐왔던 그녀는 3년 전 은퇴한 뒤 손주들을 돌보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11월의 어느 쌀쌀한 오후 말순은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김을 굽고 있었다. 집안 가득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을 때 현관 옆 탁자에 놓인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말순은 집게를 내려놓고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할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할머니 맞죠? 목소리는 분명히 손자 민수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수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민수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는데 전화 속 목소리는 쉬어있고 어둡기만 했다. 게다가 민수는 현재 독일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 한국에 있을 리가 없었다. 민수야? 그런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라도 걸렸나? 할머니, 지금 큰일 났어요.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상대방이 많이 다쳤대요. 병원비랑 합의금으로 7천만 원을 당장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전화 속 남자는 점점 더 다급해지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경찰서에서 전화하는 건데 오늘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해요. 부모님은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도 안 돼요. 일반적인 노인이라면 이 순간 크게 당황하며 어떻게든 손자를 도우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말수는 달랐다. 40여 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며 온갖 종류의 사기꾼들을 상대해온 그녀는 겉으로는 당황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 목소리는 분명 민수가 아니야. 게다가 민수는 지금 독일에 있는데 어떻게 한국 경찰서에서 전화를 하지? 7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너무 구체적이고 큰데 정말 교통사고라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말수는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며 터득한 직감으로 이것이 사기임을 확신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아이고, 그럼 큰일이네. 민수야, 그런데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였지? 할머니,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아니야, 은행에서 송금할 때 가족관계를 확인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너 학교 이름도 정확히 말해봐. 전화 속 남자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할머니, 지금 그런 것보다 빨리. 제발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말수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진짜 민수라면 아버지 이름이나 학교 이름 정도는 당연히 알 텐데 대답을 회피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였다. 알았다, 알았어. 할머니가 돈을 준비해 볼게. 그런데 어디로 보내면 되지?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곧이어 또 다른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기 변호사입니다. 민수군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다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농협 302-1234-5678-90 예금주는 이정수입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말수는 천천히 번호를 받아 적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어. 이런 놈들을 그냥 넘어갈 순 없지. 평생 약장사하면서 이런 사기꾼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이참에 제대로 혼쭐을 내주자. 전화를 끄는 말수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40년 넘게 사용해온 붉은 표지의 두꺼운 수첩이 들어있었다. 한약방을 운영할 때부터 모든 거래 내역과 중요한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해온 그 수첩이었다. 말수는 수첩을 펼치고 방금 전 통화 내용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다. 통화 시간,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 계좌번호, 심지어 목소리의 특징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의는 한약방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약재 거래할 때도 이런 수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지. 급하다고 재촉하고 큰 돈을 요구하고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말수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1980년대부터 한약방을 시작했을 때 가짜 약재를 파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들은 늘 같은 수법을 썼다. 급하다고 재촉하고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하고 큰 이익을 보장한다고 꼬드기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말수는 듣고 적고 확인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반드시 정보를 기록하고 다른 경로로 확인한 뒤에야 결정을 내렸다. 그 덕분에 40년 넘는 장사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었다. 말수는 수첩의 기록을 마친 뒤 곧장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독일과의 시차를 계산해 보니 현재 독일은 오전 8시경이었다. 민수는 늘 이 시간에 강의실에 가기 전 기숙사에서 아침을 먹곤 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한참을 기다린 끝에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금 독일은 아침인데. 민수야, 할머니가 급해서 그런데 너 혹시 한국에 와 있니? 아니요, 할머니. 저 지금 기숙사에 있어요. 곧 강의 들으러 가야 해서 아침 먹고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그럼 교통사고 같은 것도 안 냈고. 교통사고요? 할머니, 저 여기서는 차도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수는 안심이 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역시 사기였다. 그것도 자신의 소중한 손자 이름을 이용한 악질적인 사기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이상한 전화를 받아서 확인해 본 거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 걱정 말아라. 네, 할머니.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다. 할머니가 해결할 일이 있어서 그래.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전화를 끄는 말수는 곧장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동네 지구대였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지구대에는 말순을 잘 아는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말순 할머니,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지구대에 들어선 말순을 반긴 것은 김재영 경장이었다. 30대 초반의 성실한 청년으로 동네 순찰을 다니며 말순과도 자주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다. 재현아, 나 방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 그런데 그냥 신고만 하고 끝낼 생각은 없고 이 기회에 놈들을 확실하게 잡아보고 싶어. 김 경장은 깜짝 놀라며 말순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보통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노인들은 당황하고 화가 나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순은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해 보였다. 할머니, 일단 어떤 일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말수는 붉은 수첩을 꺼내어 방금 전 기록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통화 내용, 상대방의 주장, 요구한 금액, 계좌번호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할머니, 정말 꼼꼼히 기록하셨네요. 그런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시고. 재현아, 들어봐. 나는 4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이런 사기꾼들을 수없이 봤어. 이런 놈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분명히 다시 전화할 거고 그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김 경장은 잠시 고민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신고만 받고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제안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였다. 할머니 말씀이 맞긴 한데 그래도 위험해요. 만약 놈들이 직접 찾아온다면. 재현아, 나를 뭘로 보나? 나 젊었을 때 야시장에서 건달들하고 맞짱 뜬 적도 있어. 게다가 이 동네에서 40년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내가 미끼 역할을 할 테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만 잡아주면 돼. 말순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김 경장은 상급자와 상의한 후 조건부로 협조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 행동하시면 안 되고 모든 상황을 저희와 공유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해 볼까? 말순의 눈에는 40년 전 야시장에서 불량 약재상들과 맞서던 그때의 날카로운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금요일 오후 말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말순은 즉시 경찰서에 미리 알린 대로 통화 녹음을 시작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최말순 어르신이십니까? 이번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다. 앞선 보이스피싱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의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는 장혁이라고 합니다. 어르신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말수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이번에는 또 다른 수법을 쓰는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순진한 노인인 척 연기를 했다. 의료복지재단이요? 그게 뭔가요? 네, 저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식 의료재단인데요.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한 의료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장혁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점점 흥미진진한 톤으로 말을 이어갔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월 6% 수익률을 보장해드려요. 100만 원을 투자하시면 매월 6만 원씩, 1년이면 72만 원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게다가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월 6%라고요? 그럼 1년에 72%가 되는 건가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의료 분야에 특화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자랑해요. 특히 어르신 같은 분께는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되어서 더욱 유리하답니다. 말수는 속으로 계산을 해보았다. 월 6%라면 연 72%인데 이런 수익률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명백한 사기였다. 그런데 혹시 제가 며칠 전에 손자 교통사고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어디선가 들으신 건 아닌가요? 장혁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대답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렇다면 더욱 잘 됐네요. 저희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내셔서 손자분 문제도 해결하고
노후 자금도 마련하시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역시나 이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앞에 보이스피싱으로 내 정보를 파악하고 이번에는 투자 사기로 접근하는 거야. 말수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의들은 단순한 개인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 조직이었다. 그런데 젊은 양반,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복잡한 걸 어떻게 해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서류 작성도 도와드리고 모든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오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서류를 가져오시나요? 내일 토요일 오후에 시간이 어떠세요? 저희 재단의 공식 서류와 투자 계약서를 모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집으로 오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대신 다른 장소를 제안해야겠다. 집으로 오시는 것보다는 제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워낙 조용한 동네라서 이웃들이 수군거릴 수도 있고. 혹시 시내 어딘가에서 만날 수는 없을까요? 물론이죠. 어르신이 편하신 곳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오목대 카페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거긴 제가 잘 아는 곳이라서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오목대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어르신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말수는 즉시 지구대에 연락했다. 재현아, 새로운 전화가 왔어. 이번에는 투자 사기야. 내일 직접 만나기로 했어. 할머니 직접 만난다고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사람 많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주변에서 지켜보면 되잖아.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놈들을 잡을 수 있겠나? 김 경장은 상급자와 긴급 회의를 가진 후 작전을 승인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선 송수신기를 착용하셔야 하고 주변에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즉시 신호를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내일이 기대되는구나.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말수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핸드백을 든 모습은 영락없는 투자 상담을 받으러 가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핸드백 안에는 경찰이 제공한 소형 녹음기와 무선 송수신기가 들어있었다. 오목대 카페는 전주 한옥마을 입구에 위치한 2층 건물로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말수는 일부러 창가 자리를 선택해 앉았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오후 2시 정각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순에게 다가왔다. 혹시 최말순 어르신이신가요? 네, 맞아요. 장혁 씨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의료복지재단의 장혁입니다. 장혁은 정중하게 인사한 후 말순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려한 색깔의 인쇄물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어르신, 어제 전화로 말씀드린 저희 의료 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40년간 온갖 서류를 다뤄본 그녀의 눈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먼저 로고가 조잡했다. 대한의료복지재단이라는 이름에 비해 로고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고 어색했다. 게다가 서류 곳곳에 적힌 법인 등록번호도 형식이 맞지 않았다.
말수는 한약방 운영 시절 수많은 정부 서류를 다뤄본 경험이 있었기에 이런 세부 사항들을 놓치지 않았다. 이 서류가 참 훌륭하네요. 그런데 혹시 이 법인 등록번호를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저희 약방 할 때도 이런 걸 많이 다뤄봐서요. 장혁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아, 어르신께서 정말 꼼꼼하시네요. 네, 물론 확인 가능합니다. 이건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법인 번호예요. 말수는 일부러 연약한 목소리로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거 참 대단한 사업 같네요. 5월 6%씩이나 준다니. 그런데 혹시 계약서에 제 이름이랑 계좌 정보를 같이 써두면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노인은 세금도 신경 써야 해서요. 물론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 사업이라서 세금 혜택도 많이 있어요. 어르신의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시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장혁이 방심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말수는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슬쩍 녹음 기능을 켰다. 이미 소형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지만 이중 보험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럼 오늘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손자 일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요. 물론이죠. 오늘 계약하시면 다음 주부터 바로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투자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젊은 양반, 혹시 저랑 같이 은행에 가서 도와줄 수 있나요? 저 혼자서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어려워서요. 장혁의 눈이 반짝였다. 노인 혼자 은행에 가서 큰 돈을 인출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동행하는 것이 훨씬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같은 분이 혼자 은행 업무를 보시기는 어려우시죠. 저희가 모든 것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럼 지금 바로 갈까요? 은행이 문 닫기 전에 가야겠죠? 네, 좋습니다. 어르신 투자하실 금액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며 대답했다. 손자 일도 있고 해서 좀 많이 해야겠어요.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장혁의 표정이 환해졌다. 3천만 원이면 그들에게는 상당한 큰 건이었다. 어르신께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셨네요. 3천만 원이면 매월 180만 원의 수익이 나와요. 정말 대단한 투자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서 전주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으로 향했다. 하지만 말순과 장혁 모두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카페 주변과 그들이 향하는 길목 곳곳에는 이미 평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김재현 경장은 동료들과 함께 말순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본부, 이쪽 김재현입니다. 목표물 2명이 은행으로 이동 중입니다. 할머니께서는 계획대로 행동하고 계시고 용의자도 완전히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다, 김 경장. 은행 주변에 추가 인력을 배치할 테니 절대 할머니에게 위험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은행으로 가는 길 말수는 장혁에게 일부러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모든 대화는 핸드백 속 녹음기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젊은 양반, 그런데 이 투자가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요즘 은행 이자가 연 3%도 안 되는데 월 6%라니. 아, 그건 저희가 의료 분야에 특화된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신약 개발이나 의료기기 분야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신약 개발이요? 그럼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건가요? 장혁은 잠시 말을 더듬더니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건 기업 기밀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수는 속으로 웃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시 거짓말이라는 증거였다. 그럼 원금 보장은 어떤 보험회사에서 해주나요? 이런 투자는 보험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삼성화재에서 보장해드려요. 삼성화재요? 그럼 보험 증서도 있겠네요? 네, 물론이죠. 계약하시면 모든 서류를 드릴게요. 말수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런 고수익 투자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 않나요? 국세청에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세무 처리를 대행해드려요. 어르신께서는 수익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세무대리인 자격증 같은 것도 있으시겠네요? 장혁은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건 저희 재단에서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받던 장혁은 결국 화제를 돌리려고 했다. 어르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를 믿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보증한다고요? 그럼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말수는 이 대답도 녹음기에 담아두었다. 나중에 경찰이 확인해보면 거짓말임이 쉽게 드러날 것이었다. 두 사람이 NH농협은행 전주중앙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 30분쯤이었다. 은행 앞 도로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지만 장혁은 그들이 경찰관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간 말순과 장혁을 본 은행 직원들은 미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응했다. 어르신, 오늘 무슨 업무를 보러 오셨나요? 창고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네, 정기예금을 해지하려고 해요. 3천만 원 정도요. 3천만 원이요? 그 정도 큰 금액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 혹시 어디에 쓰실 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때 장혁이 나서서 대답했다. 저희 대한의료복지재단에서 어르신을 위한 투자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서 급하게 처리해야 하거든요. 은행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도 경찰과 미리 짜놓은 대로 시간을 벌기 시작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면 관련 서류가 있으시겠네요? 저희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요. 장혁은 서류 가방에서 앞서 말순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인쇄물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게 저희 재단의 공식 서류입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는 척했다. 좀 이상한데요. 이 법인 등록번호 형식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도장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찰이다. 꼼짝마. 은행 안으로 갑자기 사복경찰관 4명이 일제히 뛰어들어왔다. 장혁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른 채 경악했다. 뭐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장혁 씨, 당신은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김재현 경장이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장혁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저는 정말 대한의료복지재단 직원이에요. 어르신, 저 억울해요. 그제서야 장혁은 말순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말순의 표정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해 보이는 것이 이상했다. 할머니, 미안해요. 계획이 성공한 것 같네요. 김 경장이 말순에게 고마움을 표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은행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가 경찰이랑 한 팀이었어? 와, 정말 대단하시네. 장혁이 체포된 후 경찰은 그의 휴대폰과 소지품을 압수수색했다. 휴대폰에서는 놀라운 내용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연락처 목록에는 타겟이 식으로 분류된 수백 명의 노인들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각 연락처에는 나이, 거주지, 가족관계, 재산 상황 등이 상세히 메모되어 있었다.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장혁은 전국 각지의 동료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사기를 저지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손자 역할, 어떤 사람은 경찰관 역할, 어떤 사람은 변호사 역할을 맡아 정교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사기 대본집이었다. A타입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B타입 투자 사기 의료재단, C타입 대출 사기 등으로 세분화된 매뉴얼이 있었고 각각에 대해 피해자의 반응별 대응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해 규모였다. 장혁의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6개월간만 해도 총 13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할머니 덕분에 정말 큰 조직을 잡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며 김재현 경장이 말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재현아, 나는 운이 좋았어. 이런 놈들한테 당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 맞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앞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사건이 일단락된 후 말순은 집으로 돌아와 붉은 수첩에 그날의 모든 일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는 앞으로 혹시 재판에서 증언할 때를 대비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깨달은 것 사기꾼들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항상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움직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급함, 두려움, 욕심을 자극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말순은 수첩에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다짐을 덧붙였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자. 이틀 후 월요일 말순에게는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MBC 시사교양팀의 기자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어르신께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협조하신 일로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뷰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어르신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데 어르신의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순은 잠시 고민했다.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었다. 그럼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 댁에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시면 돼요. 수요일 오후 MBC 취재진이 말순의 집을 찾아왔다. 카메라 감독, 음향기사, 기자까지 총 3명이었다. 말순은 그들을 정중히 맞이하며 거실로 안내했다. 할머니, 먼저 이번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들려주시겠어요? 박수진 기자의 질문에 말순은 차근차근 그날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 전화가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손자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전혀 달랐거든요. 그리고 민수는 지금 독일에 있다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었나요? 보통은 가족일이라고 하면 당황하게 되는데요.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젊은 기자 양, 나는 40년 넘게 장사를 했어. 한약방이라는 게 워낙 사기꾼들이 많이 노리는 업종이거든. 가짜 약재를 팔려는 사람들, 허위 광고로 속이려는 사람들, 정말 수없이 많았지. 말수는 일어나서 안방에서 붉은 수첩을 가져왔다. 이 수첩에는 40년간 내가 만난 모든 거래처와 사기 시도들이 기록되어 있어. 여기 봐. 수첩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다. 1985년부터 시작된 기록들은 정말 꼼꼼했다. 여기 1987년 기록을 보면 김모 씨, 가짜 인삼 판매 시도, 원산지, 허위 표기라고 적혀 있지. 여기는 1995년 박모 씨, 허가받지 않은 건강식품 판매 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해왔어. 그럼 그때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당연하지. 나는 항상 듣고 적고 확인한다는 원칙을 지켰거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반드시 다른 경로로 확인부터 했어. 그러다 보니 사기꾼들의 수법이 다 보이더라고. 박 기자는 말순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할머니, 그럼 이번 사건도 그런 경험 덕분에 해결하실 수 있었던 건가요? 맞아. 그런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 이런 놈들이 다른 어르신들을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경찰에 제안한 거야. 나를 미끼로 써서라도 확실하게 잡자고. 한편 경찰 수사는 장혁의 체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장혁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연락망을 따라가며 수사를 확대한 결과 전국적인 사기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조직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 7개 도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었다. 총 35명의 조직원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조직의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1단계 정보 수집팀 노인 명단을 수집하고 가족관계, 재산 상황 등을 파악. 2단계 1차 접촉팀 보이스피싱으로 첫 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 반응 확인. 3단계 2차 접촉팀 투자 사기나 대출 사기로 실제 금전 편취 시도. 4단계 자금 세탁팀 편취한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대. 가장 충격적인 것은 피해 규모였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조직은 지난 2년간 전국의 노인 1247명으로부터 총 6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피해액은 546만 원이었지만 일부 피해자는 3천만 원 이상을 잃기도 했다. 특히 이들의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다. 단순히 전화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가짜 신분증, 가짜 명함, 가짜 회사 서류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이번 사건이 아니었다면 앞으로 몇 년간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의 말처럼 말순의 용기 있는 결정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한 셈이었다. MBC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말순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75세 할머니가 사기꾼을 역으로 속여서 잡다니 정말 대단하다. 우리 할머니도 최말순 할머니 같으셨으면 좋겠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인터넷 댓글창은 말순을 칭찬하는 글들로 가득 찼다. 특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댓글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방송 이후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라 신고되기 시작했다.
부산의 한 할머니는 말순 할머니 방송을 보고 용기를 얻어 신고한다며 자신도 비슷한 사기 시도를 받았다고 경찰서를 찾았다. 대구의 한 할아버지는 나도 40년간 목재상을 했는데 사기꾼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며 투자 사기범을 신고했다. 하지만 말순은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재현아,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런 사기에 쉽게 당하는데 할머니처럼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김 경장의 말처럼 말순의 행동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다. 장혁의 체포를 계기로 경찰 수사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주도하고 전국 각 지방경찰청이 협조하는 대규모 합동수사가 시작되었다. 장혁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연락망을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일주일 만에 추가로 12명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 흩어져 있었다. 특히 서울에서 검거된 조직의 총책 김모 45는 이 사기 조직을 2년 전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보험 사기, 대출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자였다. 김모는 출소 후 더욱 정교한 사기 시스템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피해자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마치 전문 기업처럼 운영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조직의 운영 방식은 일반 기업과 유사했다. 원래회의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신입 조직원에게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심지어 성과급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였다. 이들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약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 수준까지 상세히 분류해 놓았다. 이런 개인정보들은 어떻게 수집한 건가요? 기자의 질문에 수사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일부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를 통해 구입했고 일부는 조직원들이 직접 수집했습니다. 심지어 요양원이나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로 위장해서 들어가 노인분들과 친해진 후 정보를 빼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말순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웃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며 조언을 구하러 왔다. 말순 언니, 나도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이웃집 김순자 72가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순자야, 그건 생각보다 간단해. 일단 3가지만 기억해. 말순은 찻잔을 앞에 놓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급하다고 재촉하면 무조건 의심해라. 진짜 응급 상황이라면 110이나 119에 먼저 신고를 했을 거야. 가족한테 돈부터 요구하지는 않아. 둘째,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100% 사기야. 진짜라면 당당하게 확인하라고 할 거거든. 셋째,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의심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은행 이자보다 몇 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경찰이랑 협조할 생각을 했어? 나라면 무서워서 못했을 텐데. 말순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순자야, 나는 젊었을 때부터 혼자서 한약방을 지켜왔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더더욱 그랬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악한 놈들한테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거야. 언니. 그래서 나는 항상 당당하게 맞서왔어. 물론 무모하게 덤비는 건 아니고 확실한 준비를 하고 나서 말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 경찰이랑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말순의 이야기를 들은 김순자는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다른 이웃들도 모두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저희도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그래, 다들 조심해.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상의하는 게 중요해. 사기꾼들은 혼자 결정하게 만들려고 하거든. 말순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모방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기도 수원의 박기춘 79 할아버지는 투자 사기꾼이 찾아왔을 때 최말순 할머니처럼 해보겠다며 경찰에 신고한 후 협조하여 사기범을 검거했다. 부산 해운대의 이영자 73 할머니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사기꾼들을 유인해내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데 협조했다. 광주 서구의 정만식 77 할아버지는 평생 건설업을 하며 쌓인 경험으로 부동산 투자 사기를 간파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조직원 3명을 한꺼번에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니어 범죄 예방단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노인들이 단순히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범죄 예방의 주체로 나서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대한노인의 중앙회는 이런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어르신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 말순을 비롯해 사기꾼 검거에 협조한 노인들이 강사로 나서서 전국 각지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어르신들,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꾼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말순이 서울 종로구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첫 번째 강의는 2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한편 체포된 사기꾼들의 진술을 통해 그들의 범행 동기와 심리도 드러났다. 조직의 총책 김모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노인들은 쉬운 타겟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고 가족에 대한 걱정이 크고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요. 그런데 최말순 같은 사람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장영 역시 비슷한 진술을 했다. 보통 노인분들은 투자 이야기만 해도 어려워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법인 등록번호, 보험, 세금까지. 마치 전문가 같았어요. 그들의 진술에서 드러난 것은 노인에 대한 편견이었다. 그들은 노인들이 무조건 속기 쉽다고 단정하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하지만 말순의 사례는 이런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노인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도 사기를 더 잘 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말순의 사례는 단순한 사기 검거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다. 첫째,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였다. 그동안 사기의 피해자로만 여겨졌던 노인들이 실제로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둘째,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말순이 사기를 간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평소 손자와 자주 소통하며 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강화되었다. 말순의 사례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반사기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웃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수상한 전화나 방문자가 있으면 즉시 알리는 시스템이었다. 넷째,
경찰 수사 방식의 변화도 가져왔다. 기존에는 피해 신고를 받으면 수동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전주지방경찰청은 말순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시민협력 사기 예방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기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의 동의 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현행범 체포에 나서는 것이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경찰청장이 직접 전주를 방문해 말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최말순 어르신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전국적인 사기 조직을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의는 개인의 안전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킨 값진 공헌입니다. 시상식이 열린 전주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말순은 마이크 앞에서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다만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을 믿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자주 소통하세요. 가족의 안부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런 사기를 쉽게 막을 수 있어요. 말순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가족 간 연락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말순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바빠졌다. 각종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방송 출연 제의도 계속 들어왔다. 하지만 말순은 지나친 노출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했다. 경찰청 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공익광고 촬영에 참여했고 대한노인회와 함께 전국 순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했다. 할머니,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독일에서 급히 귀국한 민수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민수야, 할머니는 괜찮아. 오히려 이런 일을 하니까 보람도 있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할머니가 다치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걱정 마라. 할머니가 이런 일로 쓰러질 사람인 줄 아나?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어. 말순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난 후 말순은 전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기 예방과 현명한 대응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강의에는 5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말순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가르쳤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할머니? 바로 질문이에요. 사기꾼들은 우리가 질문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그래요. 말순은 칠판에 사기꾼을 당황시키는 질문 10가지를 적어가며 설명했다. 1. 정확한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2. 담당자의 실명과 사원번호를 알려주세요. 3.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문서로도 받을 수 있나요? 4. 가족들과 상의하고 내일 답변 드릴게요. 5.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6.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해야 하나요? 7.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가요? 8. 원금 손실 위험은 전혀 없나요? 9.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10. 중도 해지할 때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만 해봐도 사기꾼들은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그럼 그때부터 의심하시면 돼요. 참석한 어르신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고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말수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사회안전기여 공로라는 명목이었다. 최말순 어르신의 용기 있는 행동은 개인의 피해를 막은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의식을 높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의 치사를 들으며 말수는 감회가 새로웠다. 내가 이런 큰일을 해냈구나. 40년 전 한약방을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시상식이 끝난 후 말수는 청와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자랑스럽고 당당해 보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말순에게는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민수가 화상통화로 연결되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뭔데 그렇게 호들갑을? 할머니가 독일 현지 신문에도 났어요. 제 친구들이 모두 내 할머니 정말 멋있다고 그러네요. 독일 현지의 한인신문에서 말순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래? 그럼 민수도 할머니가 자랑스럽지? 당연하죠. 제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할머니가 사기꾼들을 혼내주셨다고. 표창을 받은 후 말순의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전국 각지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말수는 모든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대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먼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 예방 교육 교재를 집필했다. 총 100페이지 분량의 이 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일부 사기의 종류와 특징,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유형, 투자 사기의 특징과 식별법, 대출 사기 및 기타 사기 유형, 2부 예방 방법,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 의심스러운 전화 대응법, 개인정보 보호 방법, 3부 대응 요령, 사기 의심 시 행동 요령, 경찰 신고 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법, 4부 실제 사례와 교훈, 말순의 경험담, 다른 성공 사례들, 피해 사례 분석. 이 교재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배포되었다. 말순의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 중에서 제2의 최말순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속 나타났다. 인천의 조영희 70일 할머니는 말순의 교육을 받은 지 3개월 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직원 2명을 검거했다. 최말순 할머니께 배운 대로 질문을 계속했더니 사기꾼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죠. 대전의 김철수 74 할아버지는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말순의 교육 내용을 기억해내어 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라는 할머니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세보다 20%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노인 대상 사기 피해가 크게 줄어들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말순의 사례가 보도된 이후 1년간
노인 대상 사기 피해는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2년이 지난 현재 말수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매주 정기 강의는 물론이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할머니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민수가 한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 제안했다. 유튜브? 그게 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방송이에요.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해보자꾸나. 늙어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해서 말순할매 사기 예방 채널이 시작되었다. 민수가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말순이 직접 출연하여 사기 예방법을 알려주는 채널이었다. 첫 번째 동영상 손자 사칭 보이스피싱 간파하는 법은 업로드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만 회를 돌파했다. 댓글들도 뜨거웠다. 우리 할머니도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댓글은 따로 있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말수는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다. 말순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검거 성공담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첫째,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자산이다. 오랜 경험과 지혜는 어떤 젊음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간 소통이 최고의 보안이다. 서로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기꾼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 셋째, 의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것은 현명함의 표현이지 불신의 표현이 아니다. 넷째,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라. 전문가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다섯째,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 말순 한 사람의 용기가 전국적인 사기 조직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사건 발생 3년 후인 현재 말순은 7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활발하다. 그녀가 설립에 참여한 전국 어르신 사기 예방 네트워크는 이제 전국 300여 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금까지 총 847건의 사기 시도가 사전에 차단되었고 192명의 사기꾼이 검거되었다. 예상 피해 금액은 약 156억 원에 달한다. 장혁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특히 조직의 총책 김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판사님, 전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말순 할머니를 뵙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선고 공판에서 김모가 마지막 변론을 할 때 한 말이었다. 피고인은 노인분들의 선량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악용하여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판사의 선고 이유 설명을 들으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말순을 둘러쌌다. 할머니, 사기꾼들이 모두 처벌받은 소감이 어떠세요? 처벌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계속 조심해야 해요. 앞으로도 계속 교육 활동을 하실 건가요? 물론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내 꿈이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다시 붉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2025년 9월 2일. 사기꾼들 모두 처벌받음.
이제 정말로 일단락.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을 지켜야 한다.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가겠다. 수첩을 덮으며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전주 한옥마을의 기와 지붕들이 석양에 물들어 아름다웠다. 40년 전 이 동네에서 작은 한약방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졌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예요. 순자예요. 이웃집 김순자가 뭔가를 들고 찾아왔다. 순자야, 뭘 그렇게 들고 왔나? 언니가 좋아하는 단감이에요. 시골 친척이 보내준 건데 언니 덕분에 요즘 우리 동네가 유명해져서 고맙다는 의미로요. 두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단감을 깎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언니, 요즘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락이 오죠? 그래. 어제는 제주도에서도 강의 요청이 왔어. 제주도까지 가야 하나 고민이지만. 가세요, 언니. 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무슨 소리예요? 언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순자의 말에 말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전국 곳곳에서 최말순 할머니를 본받자는 운동이 확산되었다. 노인정, 경로당, 복지관마다 사기 예방 교육이 정례화되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어르신 사기 신고 포상제가 도입되어 사기꾼 검거에 협조한 노인들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명예시민증이 수여되었다. 이는 말순의 제안으로 시작된 제도였다. 포상금이 목적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말순의 이 한마디가 제도의 핵심 철학이 되었다. 한편 민수는 독일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시니어 안전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할머니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노인들의 안전과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경험은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민수는 회사 설립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젊은 세대의 기술이 만나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현재 80세가 된 말수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하다. 매주 화요일 정기 강의는 물론이고 유튜브 채널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구독자 수는 어느덧 23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젊은 개발자들과 함께 가상 할머니 상담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 어디서나 말순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경험과 지혜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순이 한 말이다. 저는 단지 40년간 장사하면서 배운 것들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듣고 적고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 이런 것들이 사기꾼들을 잡는 데 도움이 된 거죠. 그녀의 집 거실 한쪽 벽면에는 각종 감사패와 표창장들이 가득 걸려 있다. 하지만 말순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작은 액자 속 편지들이다. 전국에서 온 감사 편지들 중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부산 김. 할머니 교육을 듣고 사기 전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어요. 마이너스 대구 2.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마이너스 광주박.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말수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손자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영웅이에요. 영웅이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자신만 안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민수야, 내가 배운 건 이거야. 혼자만 안전한 것은 진짜 안전이 아니라는 것. 사기꾼들이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당할 수 있어.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안전해야 하는 거야. 할머니의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민수야, 너도 독일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봐. 젊은 사람들의 기술과 우리 어르신들의 경험이 만나면 정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식사를 마친 후 말수는 늘 그렇듯이 붉은 수첩을 꺼내 그날의 일을 기록했다. 이제는 사기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감사 편지, 새로운 아이디어들까지 모든 것을 적어두었다. 오늘 깨달은 것 진정한 승리는 나 혼자 안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안전해지는 것이다. 내 경험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나서 말수는 수첩을 덮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는 전주 한옥마을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75세에 시작된 말순의 새로운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며칠 후 말순에게는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과의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어르신께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교육부에서요? 무슨 일인가요? 어르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평생교육원에서 정규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시니어 사기 예방 전문가 과정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르신께서 총괄 강사를 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말수는 잠시 놀랐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인정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르신의 실전 경험보다 소중한 교육 자료는 없어요. 전국의 어르신들이 어르신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말순의 인생 산막이 시작되었다. 75세의 사기꾼을 잡은 할머니는 이제 80세에 전국 평생교육원의 정식 강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수하게 되었다. 최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75세의 할머니도 충분히 사기꾼들과 맞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경험과 지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경험은 최고의 자산이다. 40년간 쌓아온 장사 경험이 사기꾼들을 간파하는 열쇠가 되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결국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강하다. 말순 혼자서는 사기꾼을 잡을 수 없었다. 경찰과의 협력, 가족과의 소통, 이웃들과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한 할머니의 용기가 전국적인 사기 조직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으며 사회 전체의 안전의식을 높였다. 의심하는 것은 지혜다. 너무 좋은 조건, 너무 급한 상황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도 전주 한옥마을의 작은 집에서 말순 할머니는 전국에서 걸려오는 상담 전화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8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또렷한 목소리로 사기를 당할 뻔한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건네고 있다. 여보세요? 네, 말순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할머니, 저도 이상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할머니가 들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순의 하루는 시작된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나이 들었다고 다 속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서 쌓인 경험이 무기지요. 여러분, 낯선 전화는 무조건 확인부터 하세요. 마이너스 최말순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 마이너스